지금부터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또 그것의 해결책인 최단 경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라는 것은 정점 간의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동경을 가는 가장 빠른 경로. 그런데 서울에서 동경으로 바로 가면 100이고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동경 가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13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경로를 찾는 것이 이제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프가 방향 그래프인지 무방향 그래프인지, 간선의 가중치가 모두 같은 경우, 또 가중치가 모두 양수인 경우, 음수의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실제 간선의 가중치가 모두 같은 경우가 가장 쉽게 경로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양수인 경우예요. 그리고 음수의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BFS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어떤 종류의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같은 무방향 그래프에서 출발 정점 S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향 그래프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이 간선의 가중치가 같으면 최단 경로는 간선의 수입니다. 간선의 수가 가장 짧은 것이 최단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가중치가 있든 없든, 없으면 이제 간선의 수가 되겠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모두 값이 같으면 이 경우에도 간선의 수가 경로의 그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BFS를 단순히 적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D까지의 최단 경로를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방향이고요. 그리고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마이너스 1로 경로를 A에서 D까지 모두 마이너스 1로 한 다음에 먼저 출발 노드의 경로를 0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인접한 노드들을 이제 BFS에 넣겠죠. 그럼 B, 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를 뽑으면 B는 1이 되고 또 E를 뽑으면 E도 1이 됩니다. 그런데 B를 뽑고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C와 D를 넣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뽑을 때마다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집어넣을 때 BFS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BFS를 하면
그냥 노드만 그 Q에 삽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A0이라는 값을 Q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로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A0을 넣고 그 BFS에서의 그 루프에서 얘를 처리하겠죠. 그러면 얘는 A 이퀄 0으로 여기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이웃들을 넣을 때 그 이웃들은 요 값을 플러스 1에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B1, 2, 1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럼 얘가 빠져나오면 1이 되는 거고 또 얘가 빠져나오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1을 빼면서 뭘 집어넣게 되냐면 C와 D를 넣게 되는데 C는 2, D는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그 경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A까지의 최단 경로는 0, B는 1, C는 2, D는 2, E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 노드에서 D까지 원래 구하는 문제였지만 D까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BFS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노드들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단 경로를 구한 다음에 뒤로 가면서 다시 그 경로를 만약에 우리가 최단 경로 값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단 경로의 길이를 그 실제 경로를 구하고 싶으면은 정보를 좀 더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추가적으로 넣어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또 다른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서 여기다가 A, 요 2는 A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B 이렇게 쓰면 D까지 계산이 돼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D까지 경로가 2라는 걸 알고 이 D를 올 때 거친 노드가 B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B에 가면 B 그 다음은 A니까 경로가 A, B, B, D 이런 식으로 경로를 우리가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해놔도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D의 이웃 BC 중에 최소인 요게 최소인 요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테이블만 가지고도 요 테이블 최종 테이블만 가지고도 최단 경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모든 간선의 가중치가 양수인 방향 그래프에서 출발 정점 S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 길이가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모어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없거나 모두 같은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경로의 간선수에 의해서 짧은 경로가 결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간선이 길다 하더라도 얘가 3이고 2, 2, 4면 거꾸로지. 얘가 뭐 10이다. 그러면은 이게 더 짧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양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단 경로들을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쭉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갔던 경로는 또다시 고려를 안 해도, 왜냐하면은 늘어나만 갈 수 있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떤 경로를 가게 되면은 기존보다 짧아지는 그런 이렇게 상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음수가 있으면 존재할 수 있는데, 음수가 없다 그러면은 계속 경로의 길이, 그 경로 값은, 경로의 길이는 전진함으로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여러 설계 기법 중에 탐욕적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모어 알고리즘은 단순한 BFS만 사용하면 해결이 되고, 단순한 BFS는 Q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Q를 이용하지 않고 BFS를 진행하는데 우선순위 Q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경로를 먼저 이용해서 전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여기에 전체 노드가 있을 때 방문한 노드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노드에서 여기로 가는 간선들이 있을 거고, 그 간선들 중에 가장 짧은 간선을 이용해서 요 X 집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최단 경로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진행 과정도 있겠지만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나가는 것 중에 가장 A가 이제 출발 노드면 출발 노드를 하나 정해 놓는 거니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정점 S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A가 출발 정점이라고 하면 A에서 나가는 것 중에는 2, 3, 5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 B를 잡고 나머지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C, D, E.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게 5가 있고 3이 있고, A에서 E로 가는 게 5가 있고요. 그렇죠? 요거 처리했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게 7이 있고 B에서 D로 가는 게 6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짧은 것은 3 요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그림은 A, B, C가 되겠고, A에서 B로는 2, A에서 C로는 3 이렇게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D와 E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것은 이제 우리가 노드들이 지금 이게 포함됐고 이게 포함됐고 C가 포함됐어요.
그러면은 이 간선들은 다 필요 없는 간선들이고 B에서 C도 필요 없고, 그럼 나머지 간선들 중에 B에서 D로 가는 건 6, 그리고 C에서 E로 가는 건 1, A에서 E로 가는 건 5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짧은 건 1위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노드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는 2, A에서 C로는 3, A에서 E로는 이렇게 해서 얘는 4를 갖고 있는 거죠. 4. 그러면 여기서 남은 D로 가는 가장 짧은 거는 2가 있고, 그리고 D로 가는 게 B에서 6이 있고, C에서는 없죠. 그렇죠? A에서는 2로 관계했고, 그러면은 이 중에 이 두 개는 8이고 요거는 6이기 때문에 요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다 처리가 되겠고, A에서 B까지의 최단 경로는 2, A에서 C까지는 3, A에서 E까지는 4, A에서 D까지는 3, 1, 2, 3, 1, 2, 그래서 6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priority queue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는 기본적인 BFS 쓰고 BFS는 queue를 쓰는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queue가 아니라 priority queue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priority queue에 우선 모든 노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출발 노드는 키값을 0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무한대로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즉, 이 priority queue는 min 힙입니다. 최소값이 먼저 나오는 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큐에서 이렇게 출발 노드만 0으로 해놓고 모든 노드들을 무한대 해서 놓고 출발하면 제일 먼저 priority queue에서 나오는 것은 출발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발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 0 값을 기준으로 A에서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이웃 노드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다가 2, 0에다가 3, 0에다가 5를 더해가지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 무한대 값, 이 값보다 큰지 작은지 보고 작으면은 Q에 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B, 3C, 5E를 Q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Q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물론 우리가 빼내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뒤에 무한대 B, 무한대 C, 무한대 D가 계속 남아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도 visited라는 걸 써서 한번 방문한 노드들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찾았는데 그것이 최단 경로였으면 그보다는 추가적인 간선을 고려했을 때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서 가장 짧은 것을 또다시 빼내게 되겠죠. 다음번에. 그러니까 priority queue에서 하나 빼내고 priority queue에서 그 이웃들을 고려해서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다시 집어넣게 되는데 모든 걸 다 다시 넣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넣었던 것보다 키값이 작아지면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빼낸 B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B에서 나가는 아웃 디그리들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8D, 9C 두 가지가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8D는 얘보다 여기에 무한대보다 짧으니까 추가를 해줘야 되겠고 9C는 3A라는 것보다 길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8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B까지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Q에서 가장 작은 키값은 3C입니다. 그러면은 3C가 나오게 되겠고 3의 아웃 디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4E가 있는 거죠. 4E. 4E는 5보다 더 작으니까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E가 4E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디스턴스는 E는 4다. 그리고 그것의 이전 노드는 C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개 노드까지가 됐고요. 그러면 요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오는 건 4E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의 아웃 디그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고려하는데 6D예요. 6D면 기존의 8B보다는 작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6D로 바꾸고 얘를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빠져나가고 프로젝트 큐에서 빠져나가고 더 이상 고려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원래 여기에 있는 것을 빼고 다시 이 B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프라이어티 큐는 보통 삭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얘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지티드를 이용해서 다 방문이 끝나면은 종료를 하면 됩니다. 프라이어티 큐에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굳이 빼려고 효과적으로 빼는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구축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구축이 된 거죠. 그리고 요 값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AEC가 되어 있으니까 요 정보를 이용해서 A에서 D까지의 최단 경로를 거꾸로 구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6인데 D의 최단은 이전 노드는 2고 2의 이전은 C고 C의 이전은 A니까 A, C, E, D 요 경로가 바로 이 A에서 D까지의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멜만과 포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중치가 음수가 될 수 있는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 S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음의 주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1-이니까 요 주기가 있는데 얘는 주기 합이 음수예요. 그럼 음의 주기가 있고 이 경우에는 계속 이걸 반복하면은
계속 경로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계속 짧아져요. 따라서 짧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이 종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단 경로가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음의 주기가 존재를 하면 벨만과 포워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의 주기가 존재하더라도 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벨만과 포워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음의 주기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음의 주기가 있으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n이 정점의 수일 때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점의 수일 때 음의 주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 경로의 길이는 최대 n-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n-1일까? n-1보다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길이가 n-1보다 커지면 그 경로에 주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정점의 수가 4라고 합시다. 그리고 길이가 n-1인 경로가 있다고 합시다. A에서 D까지. 그러면 이 경로는 만약에 주기가 없다 그러면 모든 노드들 한 번 다 거쳐간 거예요. n-1개가 되죠. 트리 n-1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경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주기가 존재를 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번 갔던 경로를 다시 가는 형태가 돼요. 그럼 한번 갔던 경로를 다시 또 지나게 되면 경로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가 줄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기가 음의 주기여야 돼요. 음의 주기가 아니면 경로가 짧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단 경로의 길이는 최대 n-1입니다. 그것보다 길어지면 더 짧은 경로가 있을 수 없다. 즉, 그 n-가 커진 거는 주기가 존재를 하고 그 주기를 한번 거쳐간 노드를 그 경로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짧은 경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벨만과 포워드는 길이가 1인 것부터 n-1인 것까지 모두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짧은 것을 결과로 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설계 기법 중에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적용하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이제 다음 학기 알고리즘 수업에서 까지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음의 주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길이가 n-1까지 모두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n인 것까지 구하게 될 거고 n인 것까지 구했는데 원래 구했던 n-1까지 구했던 것보다 짧은 경로가 존재하면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음의 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만과 포워드는 길이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에서 n-까지 구하고 거기서 종료하지 않고 한 번 더 구해요. n인 것까지 구해서 n인 것까지 구했는데도 기존의 n-1보다 짧아지는 게 없으면 얘는 주기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n-까지 구한 것 같고 최단 경로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예를 든 것 같은데 A는 0이고 B까지 5, C까지 3입니다. 요게 경로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2인 거는 여기 있으니까 1이고 경로가 2인 게 여기에 있어요. 6이에요. 6이 얘보다 짧죠. 경로가 2인 거. 그 다음에 경로가 3인 걸 따지니까 요렇게 가는 게 있겠죠. 요렇게 가는 게 있는데 4가 되겠고 C는 경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게 되면 2가 되니까 경로가 3인 거는 얘보다 짧아지니까 요 케이스를 따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최단 경로가 나와야 되는데 더 짧은 게 나왔으니까 얘가 음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하나 살펴보면 요 그래프에서 처음에 출발 노드를 정하는 거죠. 얘도 알고리즘이 정점 S, 출발 정점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A에서 나머지 찾아주는 거라서 처음 출발은 이렇게 0, 99, 99, 99, 99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99가 그 무한대를 표시한 거예요. 무한대를 표시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발 노드 A에서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A에서 나가는 모든 간선을 고려하면은 이제 길이가 1인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 5, 3.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요게 경로가 1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2인 걸 찾기 위해서 A를 제외하고 B, C, D, E에서 이제 나가는 것들을 고려합니다. 그럼 B에서 나가는 건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있으니까 D까지 4에 갈 수 있어요. 그럼 4.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나가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C까지가 원래 3이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2 하면 B는 1, E는 2가 되겠죠.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여길 기준으로 얘의 나가는 것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2, 1, 3에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D에서는 나가는 것이 3 하나 있습니다. 그럼 1이 되죠. 1. 그러면은 이 경로가 2인 것들을 쭉 찾았는데 여기서의 결론은 1, 4, 1이고 얘와 비교했을 때 요것들이 0, 1, 3, 마이너스 2, 1이 가장 짧은 경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가 3인 거, 경로가 4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가 3인 거 B를 기준으로 또 따지면은 경로가 B까지가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나오죠. 0.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C까지가 경로가 2인 게 없었죠. 없고 D인 게 4니까 D인 거를 따지면 D에서 7이 되죠. 7. 그 다음에 2에는 나가는 게 없으니까 고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0, 7이라는 걸
경로가 3인 경로들을 구했고,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D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2는 원래 요 경우에는 10이고 3은 어디서 나온 거지? 0이었으니까 0에서 나가는 게 3이니까 3이 나오고 2에서는 나가는 게 없으니까 10이 왜 나왔죠? 그렇죠? 2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7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경로 3까지가 0, 7을 구했는데 2에서는 나가는 게 없고 D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D에서 나가는 것만 고려하면은 2까지 3인 경로가 4인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가장 짧은 걸 구하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A에서 나머지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경로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코딩하는 것은 실제 어렵진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이고, 동적 프로그래밍은 점화식을 찾아서 상향식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좀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제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이 벨만과 포드나 또는 플로이드 워셜이라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살펴보게 돼요. 둘 다 동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때 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구조 시간에는 그냥 맛보기 정도로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보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조금 살펴본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리즘이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2학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익스라 알고리즘도 어렵진 않지만 다익스라 알고리즘은 또 어차피 알고리즘 시간에 탐욕적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서 다시 다뤄야 되겠고, 또 증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학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다익스라 알고리즘은 프라이어티 큐를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알고리즘 시간까지 조금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그 코드들만 간단하게 이게 뭘 하는 코드다라는 것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03에 보면 BFS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목적 노드까지라고 하는 BFS가 있습니다. 요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버전은 최단 경로 값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로까지 구축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냥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전 노드를 기억해가지고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노드를 꼭 기억 안 해도 그 최단 경로에 각각에 구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이전 노드를 그 저장해 놔가지고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용한 방법이고, 04에는 요거는 이제 인접 행렬이고, 04에는 인접
그 리스트를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똑같은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5에는 이제 BFS를 포함한 게 아니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한번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previous 노드를 기억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다시 또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실제 구현해보고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봐도 좋겠지만 구현하는 것까지는 이번 학기에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니까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제가 예시로 포함을 해놨으니까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만든 다익스트라 버전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05에는 인접 행렬 기반으로 다익스트라가 되어 있고 06에는 이제 인접 리스트 기반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 priority queu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iority queue는 이런 식으로 그 C++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있는 priority queue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